이번 시간은 36페이지에 문단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제 파일 이름을 불러와서 그거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제가 좀 신통치 않아서 자, 제가 만든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불러오기 누르시고 자, 보충 예제 폴더 여기 오셔서 14 정렬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더블 클릭. 그럼 정렬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보죠. 자, 정렬은 문단 단위로 적용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문단의 개념 앞에서도 좀 언급을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의 문단은 한글에서는 쭉 글씨를 칠 때 우리가 여기 만자 쓰고 더 이상 글씨 쓸 때 없으면은 커서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쭉 다 치고 여기는 지금 여기 문단 부호가 여기 바로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즉 둘, 넷, 다섯 줄. 이 다섯 줄이 붙어 있는 글씨라는 거죠. 여기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단 단위로 이제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렬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커서를 문단 기능이기 때문에 커서를 여기 요 다섯 줄 중에 아무데나 위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블록을 이렇게 정성 들여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문단만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만 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 여기 바로 있어요.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서식 도구 상자 계속 표시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아이콘을 잘 보시면 요 선이 글씨예요. 자, 그 글씨가 왼쪽부터 여러 선이 있는데 왼쪽도 쭉 맞고 오른쪽도 쭉 맞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글씨가 딱 맞는 이런 형태가 바로 양쪽 정렬이라는 거죠. 양쪽 정렬. 그래서 한글의 기본값이 양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 자, 여기 아이콘 보면 왼쪽은 쭉 맞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기럭지가 다 틀리네요. 오른쪽은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소리고요. 자, 요거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기럭지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오른쪽은 쭉 맞는데 왼쪽은 이렇게 기럭지가 틀려요.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겠다. 그게 바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콘을 반드시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글씨 쓰는 프로그램에는 정렬할 때 아이콘이 다 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배워두시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가서도 동일하더라. 네. 자, 우리 책에서는 여기 서식 탭 여기에서도 있어요. 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정렬에 요거 다른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여기서 배분 정렬이 하나 있는데요. 요 배분 정렬은 나중에 우리가 표를 배울 때 그때 얘가 좀 유용하게 좀 쓰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양쪽 정렬을 보시면 왼쪽 맞고 오른쪽 맞죠. 맨 마지막 줄은 강제로 엔터를 쳤기 때문에 맞질 않아요. 자, 왼쪽 정렬을 보면 왼쪽은 쭉 맞고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구멍이 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원리는 그래요. 여기에 지금 보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이라는 이 세 글자, 이 한 단어, 바로 이게 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이 단어를 통째로 밑으로 끌어내려요.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니까 단어가 올은 두 글자만 여기 되고 쪽은 밑으로 내려갔죠. 양쪽 정렬은 여기 구멍이 여기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으면 여기 한 글자가 오든 두 글자가 오든 쓰고 나머지 단어를 끊어서 밑으로 표시해. 이게 바로 양쪽 정렬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은 한 단어가 다 못 들어간다. 공간이. 그러면 단어 전체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얘도 이 원리로라는 이 글씨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어 전체 이 원리로를 끌어내린 거예요. 자, 오른쪽 쪽도 오른쪽 정렬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쭉 하고 여기에 여기 버리는 이라는 글씨, 요 글씨가 다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끌어내렸고요. 여기도 원리 이것도
이 글씨가 여기 다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렸고요. 오른쪽이죠. 얘가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렸고요. 자, 가운데 정렬은 문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글씨와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똑같이 해서 가운데로 쭉 맞춰주는 것이죠. 자, 이건 이럴 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가 있는데 제목은 가운데, 그 다음에 저자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또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한 문단이니까 요사 엔터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 한 문단이니까 그냥 블록을 잡을 필요도 없이 커서만 이 뒤에다 놔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쿡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글씨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제목 같은 거는 가운데 정렬을 많이 쓰죠. 자, 이거 띄어쓰기로 맞추신 분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 띄어쓰기로 맞추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준다. 요 264, 요 저자는 커서 여기다 두고요. 뭐 이런 안에다 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두고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오른쪽에 쭉 맞죠. 자, 이 내용들인데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다 엔터를 쳤으니까 한 문단이 아니에요. 여러 문단이죠. 그래서 얘를 할 때 커서만 둬도 된다며. 그래서 두고 가운데 정렬하면 얘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또 두고 또 해야 돼요. 자, 이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단을 같은 기능을 줄 거다 그러면 그때는 블록을 잡아 주셔야 돼요. 단 블록을 글자 모양 바꾸듯이 요 까자부터 해서 요 라자까지 정성스레 글씨를 다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잡으면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그냥 뭐 가운데쯤 뭐 아무데나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그냥 쭉 드래그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글씨가 빠져도 상관없고 마지막 줄에 글씨가 여기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요 한 글자만 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한 글자만 걸려도 이 모든 문단이 다 선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가운데쯤에서 그냥 쭉 드래그를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는 거죠. 쿡. 자, 어때요? 다 가운데로 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커서 놓고 가운데 저자 커서 클릭해서 놓고 오른쪽. 자, 내용은 여러 문단이니까 블록 쫙 잡고 가운데 정렬. 자, 되나요? 자, 그런데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얘 가운데, 얘 오른쪽, 얘네들 가운데 이렇게 됐네요. 한번 덜 해죠. 자, 클릭 한번 덜 해서 똑같이 맞춰 볼까요? 블록 설정 쫙 다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몽땅 다 가운데로 보내겠다는 거죠. 쫙 됐죠? 그러면 유치한만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러면 커서 여기다 두고 오른쪽. 어때요? 그러니까 얘 따로 했던 거를 한꺼번에 하고 이 틀린 애만 바꿔주니까 두 번으로 끝나게 되겠죠? 자, 원래 상태로 만드세요. 그럼 어때요? 다시 블록 다 잡고요. 양쪽 정렬 쿡. 자, 오죠? 자, 이렇게 놓고 또 연습 반복해서 가운데 오른쪽으로 보내래 커서 두고 오른쪽 정렬. 되겠죠? 블록 설정해서 다시 양쪽 정렬. 블록 해제. 블록 잡고 가운데 여기만 커서 두고 오른쪽. 자, 정렬 되게 쉬워요. 자, 쉬운데 나중에 뭐 문서 하는데 그 정렬을 지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못 하더라고요. 자, 쉬워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글자를 가운데,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다 배치를 시키는 정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